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국가검진 빠지지 않고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검진 잘 받았다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되는 거죠. 그럼 국가검진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국가검진은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국가검진은 모든 병을 다 찾아주는 맞는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이 9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검진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겠죠. 돈도 한정되어 있고 의료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국가가 왜 이런 검사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은 병 위주로 정한 거예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 5가지 암 검진하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똑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혈관이 약하고 어떤 분은 뼈가 약하고 어떤 분은 신장이 약해요. 가족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먹어온 음식도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혈관내과 전문의 이동건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어떤 검진이 우리에게 더욱 해롭고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검진을 꼭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73세 박씨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매년 국가검진 꼬박꼬박 받으셨죠.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진 거예요. 가족들이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검진을 매년 받았는데 왜 몰랐냐고요. 안타깝지만 국가검진에는 뇌혈관 검사가 없어요. 왜냐고요? 모든 사람한테 뇌혈관 검사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68세 김씨 할머니는 국가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깨끗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었습니다. 위내시경은 위만 보는 거지 췌장은 못 봐요. 췌장을 보려면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어야 하는데 그건 국가검진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가검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검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국가검진은 뭐라고 할까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죠. 하지만 기초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벽도 세워야 하고 지붕도 올려야 하고 창문도 달아야 합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검진은 기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 몸 상태에 맞는, 내 가족력에 맞는, 내 생활 습관에 맞는 검사를 추가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래요.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웬만한 건 버팁니다. 하지만 60 넘으면 달라요.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신호들이 다 국가검진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적절한 추가 검사를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작은 이상 신호를 미리 발견해서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돈 좀 들었지만 나중에 큰 병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죠. 여러분, 국가에서 주는 건 감사하게 받되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국가는 최소한만 해줄 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더 해야 하는지, 뭔 굳이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돈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요. 국가검진은 출발선입니다. 도착점이 아니에요. 출발선에서 멈추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경주를 뛰고 있어요.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하려면 출발선을 넘어서 계속 뛰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검사도 약처럼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검진 결과지를 한 알음 들고 오세요. 선생님, 저 이번에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 받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왜냐고요? 검사를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해롭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방사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엑스레이, CT 이런 검사들은 다 방사선을 쓰는 검사예요.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데 이 방사선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병을 찾아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쬐면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제가 71세 최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건강 걱정이 많으셔서 1년에 3번씩 전신 CT를 찍으셨어요. 3년 동안 9번을 찍은 거죠. 그런데 아시나요? 전신 CT 한 번이 일반 엑스레이 천장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량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물론 CT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방사선 노출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70 넘으신 분들은 세포 회복력이 떨어져서 방사선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영제 문제예요. 혈관이나 장기를 잘 보려고 주사로 약물을 넣는데 이게 조영제예요. 그런데 이 조영제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조영제 때문에 콩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씨 할머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혈관 나이 측정한다고 조영제 CT를 찍었다가 급성 신부전이 왔어요. 다행히 회복은 했지만 그 후로 콩팥 기능이 예전만 못합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연쇄 검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 검사했다가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으니 정밀 검사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검사하고 거기서 또 뭐가 보이면 또 검사하고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상선 초음파를 했는데 작은 혹이 보였어요. 의사가 아마 양성일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 조직검사 해보자고 합니다. 조직검사 했더니 양성이에요. 그런데 6개월마다 추적검사 하자고 해요. 그래서 계속 검사만 받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작은 혹이 평생 아무 문제 안 일으킬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발견되니까 계속 검사해야 하고 그때마다 불안하고 돈도 들고 이게 과검진의 함정이에요. 제가 진료하던 74세 강씨 할아버지가 딱 이런 경우였어요. PET-CT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는데 크기가 5mm였어요. 의학적으로는 1년 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크기인데 불안해서 석 달마다 CT를 찍으셨어요. 2년 동안 8번을 찍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절은 그대로였어요. 변화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방사선량이 엄청났고 검사비로 800만 원을 쓰셨어요. 무엇보다 2년 동안 불안에 시달리셨죠. 혹시 암이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요. 또 하나 우연히 발견되는 것들이 문제예요. 의학 용어로 우연종이라고 하는데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혹이나 물혹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나이 들수록 많아요. 70 넘으면 거의 모든 사람한테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치료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놔둬도 문제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수술하다가 합병증 생기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검사를 무작정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특히 비싼 검사일수록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검사가 검사를 부르고 불안이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다.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검사를 아예 안 하라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필요한 검사는 당연히 해야죠. 다만 무작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나이와 상태에 맞는 검사를 선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도 약처럼 적정 용량이 있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그 중간, 딱 맞는 지점이에요. 다음 장에서는 정말 안 해도 되는 검사, 오히려 해롭기까지 한 검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검사에 돈 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돈만 버리고 몸만 상하는 검사를 받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예요. 선생님, 이거 아주 비싼 검사인데 받아봤어요 하시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말리고 싶은 검사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광고에 속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검사만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첫 번째로 말리고 싶은 검사 몸 전체를 한 번에 다 찍는다는 검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스캔합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온몸을 다 검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방사선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온몸을 다 찍으려면 그만큼 많은 방사선을 쬐야 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이런 검사 한 번이 흉부 엑스레이 1500장 찍는 것과 비슷한 방사선량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작 중요한 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찍어야 하니까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결국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돈 2번 쓰는 거죠. 제가 아는 72세 윤씨 할머니가 이런 전신 스캔을 받았는데요. 500만 원을 내고 검사했는데 간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 정밀 검사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또 간 정밀 검사 받으니까 그냥 무록이었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예요. 결국 500만 원 날린 거죠. 두 번째, 혈액 한 방울로 모든 암을 찾는다는 검사예요. 조기암까지 다 발견합니다. 혈액으로 간편하게. 이런 말에 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 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검사들이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요? 잘해봐야 70%예요. 그것도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야기고 조기암은 거의 못 찾아요. 그런데 가격은 100만 원이 넘어요. 더 큰 문제는 가짜 양성이 많다는 거예요. 암이 없는데도 암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온갖 검사를 다 하게 되죠. 결국 암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요. 제가 진료하던 68세 정씨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혈액 암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CT, 펫CT까지 다 했는데 암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검사만 하느라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이나 빠지셨어요. 세 번째, 유전자 검사로 미래 질병을 예측한다는 검사예요. 당신이 앞으로 걸릴 병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요. 들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죠?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유전자가 있다고 무조건 그 병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치매 유전자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도 실제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20%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결과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유전자 검사에서 파킨슨병 위험이 높음이라고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 후로 손이 조금만 떨려도 파킨슨병인가 하고 병원에 오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손 떨림이 심해졌어요. 검사 안 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죠. 네 번째, 항산화 능력이니 활성산소니 하는 검사들이요. 노화 속도를 측정합니다. 내 세포 나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검사들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우리 몸은 너무 복잡해서 혈액 검사 하나로 노화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검사 결과 보고 당신은 실제 나이보다 10살 더 늙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분만 나쁘고 불안만 커지죠. 다섯 번째, 너무 자주 하는 종합검진이요. 1년에 2번, 3번씩 종합검진 받는 분들 계세요. 자주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왜냐고요? 첫째, 방사선 누적이 문제예요. 둘째, 너무 자주 하면 정상 변화도 이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셋째, 검사 스트레스도 무시 못해요. 검사 받기 전날 잠 못 자고 결과 나올 때까지 불안해하고.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제가 권하는 건 이래요. 국가검진은 꼭 받되 추가 검사는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것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검사 받고 싶은 거 이해해요. 하지만 검사가 만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가 불안을 키우고 돈을 낭비하고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검사는 뭔지 아세요? 매일 자기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걸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한 검사만 받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꼭 받아야 할 검사, 노년기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검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검사야말로 돈이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검사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노년기에 꼭 받아야 할 검사들이 있어요.
이건 돈이 아깝지 않은, 아니 오히려 안 하면 후회할 검사들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노인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60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혈관, 뇌, 복부장기 이 세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꼭 받으셔야 할 검사, 복부 초음파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뱃속에는 간, 담낭, 췌장, 콩팥, 비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겉에서 만져도 모르고 아파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려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복부 초음파를 하면 이런 장기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방사선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시간도 20분이면 끝나요. 제가 진료하던 74세 김씨 할머니는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에 돌이 발견됐어요.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요. 미리 발견해서 수술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만약 나중에 담낭염으로 응급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예요. 경동맥이 뭐냐고요? 목에서 뇌로 피를 보내는 큰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이 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상태를 초음파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를 하면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혈액이 잘 흐르는지, 플라크라고 하는 찌꺼기가 쌓여 있는지 다 보여요. 이게 전신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거예요. 목 혈관이 깨끗하면 다른 혈관도 대체로 깨끗해요. 제가 68세 박씨 할아버지를 진료했는데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죠. 바로 약물 치료 시작하고 생활 습관 바꿨더니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있어요. 만약 모르고 있었으면 언젠가 쓰러졌을 거예요. 세 번째, 뇌혈관 검사예요. 특히 뇌 MRA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건 방사선 없이 자기장으로 뇌혈관을 보는 거예요. 뇌동맥류라고 하는 혈관 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뇌동맥류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남겨요. 그런데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막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의사가 65세에 우연히 뇌 검사했다가 동맥류를 발견했어요. 크기가 5mm였는데 바로 코일 시술로 막았어요. 지금 73세인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검사 안 했으면 시한폭탄 안고 살았을 거예요. 네 번째,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예요. 에이, 그건 국가검진에도 있잖아요 하실 텐데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자세한 검사예요.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비타민 D 검사 꼭 하세요. 우리나라 노인 80%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우울증도 오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고 부족하면 약 먹으면 돼요. 비타민 비리 검사도 중요해요.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 위장약 오래 드신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해요. 이게 부족하면 빈혈도 오고 신경도 손상돼요. 손발 저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데 치매로 오해받기도 해요. 갑상선 기능 검사도 빼놓으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갑상선 문제가 많아지는데 증상이 노화랑 비슷해서 놓치기 쉬워요. 피곤하고 추위 타고 변비 생기고 이런 게 다 갑상선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염증 수치 검사도 있어요. CRP라고 하는 검사인데 몸 어디선가 염증이 있으면 올라가요. 이게 높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검사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부 초음파로 뱃속 장기를 보고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보고 뇌혈관 검사로 뇌 상태를 보고 혈액 검사로 전신 상태를 봐요. 이게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세트예요. 이런 검사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 방사선이 거의 없어요. 초음파는 방사선이 아예 없고 MRA도 자기장이라 안전해요. 둘째, 실제로 장기와 혈관을 직접 보는 거라 정확해요. 셋째, 한 번 해두면 1, 2년은 안심할 수 있어요.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다 합쳐도 1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한 번이면 한 달에 8만 원씩 저축하면 돼요. 쓸데없는 영양제 사는 돈 아끼면 충분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이 네 가지 검사는 노년 건강보험이다 라고요. 이것만 제대로 챙겨도 큰 병 막을 수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는 일, 응급실 가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이런 검사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병원 선택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좋은 검사를 알았으면 이제 어디서 받을지 정해야겠죠? 병원 선택이 검사만큼이나 중요해요. 같은 검사를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검사 결과지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비싼 돈 내고 검사했는데 제대로 안 봐준 게 뻔히 보이거든요. 오늘도 좋은 검진 병원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공장처럼 빨리빨리 돌리는 곳은 피하세요. 어떤 검진센터는 하루에 100명, 200명씩 검사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람들이 지나가죠.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검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71세 조씨 할아버지가 이런 대형 검진센터에서 검사 받았어요. 아침 8시에 갔는데 1시에 끝났대요. 5시간 만에 검사 10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이사항 없음, 딱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2달 후에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담낭염이었어요. 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 했는데 왜 못 봤을까요? 나중에 알아보니 초음파를 3분 만에 끝냈대요.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좋은 검진센터는 어떤지 아세요? 한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려요. 복부 초음파만 해도 최소 15분은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위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5분 만에 끝나면 놓치는 게 많아요. 두 번째 원칙,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는지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검진센터에서 실제 검사하는 사람이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하는 곳도 있어요. 초음파는 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경험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보면 작은 이상도 찾아내지만 경험 없는 사람이 보면 큰 것도 놓칠 수 있어요. 제가 69세 환자분께 어디서 검진 받으세요? 물어봤더니 역 앞 새로 생긴 검진센터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 내시경 빼고는 전부 비전문의가 하는 곳이었어요. 전문의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직접 물어보세요.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하나요? 내시경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하나요? 이렇게요. 대답을 얼버무리면 그 병원은 피하세요. 세 번째 원칙, 검진 성수기를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연말에 몰려서 검진 받으시죠? 11월, 12월에는 검진센터가 미어터져요. 이때는 의사들도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검진센터에서 일하는 후배 의사한테 들었는데 성수기에는 하루에 내시경을 50건씩 한대요. 50건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당 대충 볼 수밖에 없죠. 놓치는 것도 많아지고요.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이에요. 이때는 한가해서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봐줄 수 있어요. 예약도 쉽고 대기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한 병원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매년 다른 병원에서 검진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고요? 내 몸의 변화를 보려면 비교가 필요해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고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야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다른 병원에서 하면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에 1cm 혹이 있다고 해요. 이게 작년에도 1cm였으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5.5cm였다면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정밀검사가 필요하죠. 이런 비교는 같은 병원에서 해야 가능해요. 제가 진료하는 77세이씨, 할머니는 15년째 같은 병원에서 검진 받으세요. 그 병원 의사가 할머니 폐에 있던 작은 결절이 조금 커진 것 같으니 정밀검사 해보자고 했어요. 검사해보니 초기 폐암이었고 바로 수술해서 완치됐어요. 만약 매년 다른 병원에서 했다면 어땠을까요? 작은 결절이 있네요. 1년 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변화를 못 봤을 테니까요. 또 하나, 검진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병원에서 주는 결과지, CD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검진 받을 때 가져가세요. 의사가 과거 기록을 보면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병원 선택할 때 시설만 보지 마세요. 최신 장비가 있다고 좋은 검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병원이라도 경험 많은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보는 곳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싼 곳도 조심하세요. 터무니없이 싼 곳은 뭔가 빠진 게 있고 너무 비싼 곳은 불필요한 검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검진 결과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좋은 병원은 검사 결과를 의사가 직접 30분 이상 설명해 줘요. 이상 없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곳은 피하세요. 여러분, 검진은 내 건강을 지키는 투자예요. 싼 곳, 빠른 곳보다 제대로 된 곳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멀더라도 제대로 보는 곳에서 받는 게 결국은 이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노년의 건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6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제가 72년을 살면서 4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발로 걷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손자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이잖아요. 요즘 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의사 시작할 때만 해도 암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암도 이제는 관리하는 병이 됐어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10년, 20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진료하는 81세 최 씨 할아버지는 73세에 대장암 수술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매일 산책하시고 친구들이랑 바둑 두시고 증손자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암 환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국가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받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만약 그때 검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상 나타나서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을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게 한번 커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초기 암은 수술하면 끝나지만 말기 암은 아무리 돈을 써도 힘들어요. 혈관이 조금 막혔을 때는 약으로 되지만 완전히 막히면 수술해도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검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을 키우지 말고 작을 때 잡자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자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래요. 국가검진은 기본으로 꼭 받되 거기에 복부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검사, 혈액 정밀 검사를 추가하세요. 이것만 해도 큰 병의 80%는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검사에 돈 낭비하지 마세요. 전신 스캔이니 유전자 검사니 이런 거 하느라 정작 중요한 검사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세요. 병원도 잘 골라야 해요. 싸고 빠른 곳보다 제대로 보는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한 곳에 꾸준히 다니면서 내 몸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게 나중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60대, 70대, 80대. 앞으로 살 날이 또 20년, 30년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여행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15년을 결정해요. 오늘 검진 예약하는 전화 한 통이 내일 병원 가는 발걸음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해야 할 때예요.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텐데 너무 늦게 와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가장 기쁜 때는 언제일까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예요. 환자분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가족들도 다 기뻐해요. 제 친구 중에 75세 내과 의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검진받는 건 죽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위 있게 살려는 거다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가족들에게 짐되지 않게,
끝까지 내 일상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72이에요. 저도 매년 검진 받아요. 국가검진도 받고 추가 검사도 해요. 왜냐고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환자도 더 봐야 하고 손자들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아내랑 여행도 더 다니고 싶어요. 건강은 저축이에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해온 건강이 노년에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오래 사셔야 해요. 아픈 채로 오래가 아니라 편하게 오래요. 손자 결혼식에서 축하 인사도 하시고 증손자 돌잔치에서 덕담도 해주시고 90 넘어서도 친구들이랑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도 하시고요. 그게 가능해요. 정말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혜로운 검진이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걷고 끝까지 이야기하고 끝까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